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기초적인 주제인 고기압과 저기압입니다. 보통 우리가 고기압과 저기압이라고 하면은 그냥 저기압은 비가 오고 혹은 고기압은 맑은 날씨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고기압과 저기압에도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다름 아닌 키인데요. 그럼 과연 키가 큰 저기압과 고기압 혹은 키가 작은 저기압과 고기압은 각각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봉 박두!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고기압과 저기압의 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절대하고 상대라는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대라는 것은 주의에 비해서 내가 어떠한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이 상대평가라고 하면은 학과에서 전체에서 30%까지 A를 줄 수 있다고 할 때 전체 인원이 10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만약에 제 점수가 95점으로 굉장히 잘 받았어도 만약에 이 등수가 4등이었다. 그렇게 되면은 30% 이내 들지 못함으로 A가 아니라 B뿔을 받게 되고, 혹은 반대로 제 점수가 35점으로 굉장히 나쁜 점수인데요. 그러나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서 모두 다 시험을 망치는 바람에 제가 35점이지만 2등이라 하면은 30% 안에 들면서 이런 형편없는 점수로도 A학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평가의 단점과 장점이고, 그 다음에 절대라는 것은 주의 상관없이 내가 어떤 이에 따라서 평가가 갈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학과에서 86점 이상이 A라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95점인데 10명 중에 9등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A를 받을 수 있고, 혹은 반대로 제가 35점인데 1등이라 할지라도 점수가 매우 낮아서 1등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수는 F학점 혹은 D0 학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평가의 장점과 단점이고, 어떻게 보면 상대와 절대의 개념이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온 이유는 바로 고기압과 저기압은 절대 개념이 아닌 상대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기압이라는 것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것이 고기압이고, 그 다음에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것이 저기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0mV가 넘으면은 고기압, 그 이하는 저기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틀린 거고, 주위에 비해서 기압이 높고 낮은 걸로 따지기 때문에 만약에 1030인데 이것이 여전히 주위보다 낮다면은 이것이 저기압이 될 수 있고, 혹은 반대로 995mV인데 주변보다 이게 더 높다 그러면은 995mV가 고기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해로품 같은 개념인데요. 만약에 일사가 가열되면은 여기 지표는 더 빨리 가열되고, 바다 쪽은 아주 느리게 가열되면서 지표가 바다보다 더 따뜻해집니다. 특히 그냥 따뜻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따뜻한 곳에서는 공기가 수렴하면서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그 반대로 바다 쪽에서는 주위보다 더 차갑기 때문에 한랭한 고기압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저기압은 상승하면서 또 뜨겁기 때문에 팽창하게 되고 이렇게 높게 공기둥이 만들어지는데요. 문제는 한랭 고기압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높이 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기준점을 잘랐을 때 이러한 기준점이 500헥토파스칼이라고 하면은 저기압의 상층에서는 오히려 고기압 상층보다 단위 부피량 누른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저기압과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더 기압이 높은 고기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곳 옆에서는 상층 저기압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기압과 저기압을 각각 1번은 키 작은 저기압, 2번은 키 큰 고기압, 3번은 키 큰 저기압, 4번은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키 작은 저기압은 매우 뜨거워서 상층까지는 떠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높은 공기 기둥이 있을 때 이쪽을 기준으로 올라가면서 단위당 누린 힘이 더 커서 압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은 키 작은 저기압입니다. 이 키 작은 저기압은 온난 저기압 혹은 열 저기압이라고 하는데요. 열 저기압은 상층까지 뜨지 못합니다. 공기가 팽창하게 되면은 주변 고도보다 공기 기둥이 더 높아지는데, 이렇게 공기 기둥이 더 높은 곳에서는 단위 부피당 누린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상승 고기압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 작은 저기압의 예는 바로 티베트 열 저기압과 태풍이 있는데요. 이러한 키 작은 저기압들은 중심으로 갈수록 온난액이 있어서 온도가 더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뜨겁다 하면은 높게 올라가면서 이런 열 저기압이 더 높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요. 뜨거운 저기압은 상층까지 뜨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키 큰 고기압입니다. 키 큰 고기압은 키 작은 저기압 그 위로 생기는 아주 높게 생기는 상층 고기압인데요. 키 작은 저기압이 생기게 되면은 500헥토파스칼보다 상층에서는 주변보다 공기 기둥이 더 높고 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위 부피당 더 많이 눌리게 되므로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더 많이 눌리고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설명이 약간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 하면은 제가 이번에는 온도 혹은 층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상이 아니라 상층 일기도는 등고면도 일기도로
각각의 등압선은 모두 다 지비고도라고 하는 등고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비고도의 공식은 세타는 GZ 혹은 D세타는 GDZ인데요. 이러한 DZ는 곧 정력한 방정식인 마이너스 로우 G DZ는 P라는 공식을 갖고 왔고, 또한 P는 로우 RT라고 하는 이상기대 상태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는 온도에 관련된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비고도가 크다는 것은 곧 온도가 높다는 걸 말하고, 반대로 지위고도가 낮다는 것은 다른 주위에 비해서 온도가 낮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설명을 대입하자면은 열 저기압은 아까 매우 뜨겁다 했는데요. 이러한 열 저기압 상층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등호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호선을 기준으로 혹은 층으로 기준으로 잘랐을 때 이쪽이 열 저기압 상층으로는 대략 더 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비록 저기압이지만 층으로 따졌을 때는 대략 위로 올라갈수록은 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열 저기압 상층으로는 고기압이 있구나 라고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 큰 고기압의 예로는 바로 티베트 상층 고기압이고, 이러한 티베트 상층 고기압이 한반도에 아주 심한 폭염을 야기할 수가 있고, 혹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습니다. 다만 북태평양 고기압은 하층에는 이렇게 저기압이 없고 아주 특이하게 하층과 상층 모두 열 고기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MT 기단은 헨리 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강 운동으로 생긴 아열대 고기압이기 때문에 연립적으로 모두 다 고기압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게 티베트 고기압과의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은 모두 다 키 큰 고기압이지만 하층의 성질을 다르다는 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키 큰 저기압입니다. 키 큰 저기압은 한랭한 저기압인데요. 상층 Z가 사용하게 되면은 아주 크게 사용했을 때 이러한 상층 Z 성분이 이러한 본류 혹은 평균이랑 분리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리된 상층 Z 그 부분을 전리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리 저기압은 북쪽, 즉 성질을 가진 저기압이기 때문에 아주 차갑고 매서운 날씨를 갖고 있습니다. 혹은 키 작은 고기압의 상층은 공기기둥이 주변보다 작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누리는 힘이 더 약해서 상대적으로 또 저기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또 두 번째 설명일 수 있고, 혹은 세 번째로는 아까 봤던 것처럼 온도 혹은 층후입니다. 한랭한 고기압, 즉 비록 지산 고기압이지만 층후를 따졌을 때는 이렇게 골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골을 단면으로 잘랐을 때 이 부분은 골이기 때문에 저기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또 세 번째 설명입니다. 그래서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명을 잘 참고하시기 바라며, 키 큰 저기압은 한랭한 저기압이라고 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키 작은 고기압입니다. 키 작은 고기압은 또 한랭한 저기압인데요. 차가운 지표, 즉 눈이 덮인 빙설면이나 혹은 차가운 바다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는 밀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하강 운동이 만들어집니다. 지상에서는 하강 운동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또 상층에서는 또 이렇게 공기가 수렴해서 하강이 되는데요. 이러한 상층 수렴이 만들어진 곳에서는 또 저기압이 있게 되는 게 아까 봤던 큰 저기압의 네 번째 설명이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하강 운동이 발생이 되면서 지상으로는 이제 공기가 발산함에 따라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것이 키 작은 고기압의 생성 원리입니다. 아니면은 아까 봤던 키 큰 전리 저기압이 정착이 되면은 전리 저기압이 이렇게 있을 때 전리 저기압이 동쪽에 있는 기압능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은 지형적인 요인으로 전리 저기압의 후면에서는 공기가 계속 쌓이게 되면서 스트림이 발생하면서 지상으로는 또 고기압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지상 고기압도 역시나 키 작은 고기압으로,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 고기압도 이렇게 생길 때가 있고, 혹은 우리나라의 동풍을 유도하는 만주 쪽에 있는 고기압도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키 작은 고기압의 예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베리아 대륙에 있는 고기압과 혹은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예가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층고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기압의 지비고도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듯이 지비고도라는 것은 결국은 온도의 함수인데요. 이를 통해서 층후라는 것도 결국은 온도의 함수입니다. 따라서 층후의 공식은 중력분의 기체상수 곱하기 평균 가온도 곱하기 ln P2분의 P1인데요. 제가 층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설명하겠지만, 층후가 크다는 것은 결국은 온도가 높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층후가 작다는 것은 다른 지점에 비해서 온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키 작은 저기압은 결국은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층후로 따지면은 올라가서 층후가 더 증가하는데요. 우린 이렇게 올라간 층후들을 단면을 잘랐을 때 결국은 그 지점이 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층에서는 결국은 하층의 저기압과는 정반대인 고기압 성질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키가 작은 저기압 역시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가 하강하기 때문에 층으로 따졌을 때도 중심으로 갈수록 골이 더 깊어져서 오히려 그 단면 잘랐을 때 대략 상층으로 갈수록 고기압이 아니라 저기압의 성질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대로 키 큰 고기압과 키 작은 저기압은 상승으로 갈수록 그 성질이 더욱더 뚜렷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동으로 보는 고기압과 저기압입니다.
500m바에서 이렇게 대기 파동이 치고 있을 때 여기가 바로 기압 능이고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것이 바로 기압 골입니다. 이러한 기압 능에서는 음의 와도가 아주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기압골에서는 양의 와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풍이 불고 있을 때 기압능 전면에서는 공기가 수렴함에 따라 상층에서 수렴하면서 떨어진 공기가 지상에서 발산하면서 지상으로는 고기압이 만들어지고, 그 반대로 기압골 전면에서는 공기덩어리가 축축 발산하면서 상층 발산이 만들어지는데요. 상층 발산 지상에서는 되려 또 반대로 지상 수렴이 발생하면서 저기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압골 전면에서는 저기압과 강수를 동반하고, 그리고 기압능 전면 혹은 기압골 후면에서는 상층 수렴, 하층 발산으로 인해서 고기압이 만들어짐에 따라 날씨가 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날씨라는 것은 파동 따라서 기압 배치가 대부분 다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이번 시간에는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기압과 저기압은 다 같은 건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키로 나누는 게 매우 신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